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다양한 영역의 일태혁신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제 그 사례를 유형화해보고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올해 사례 공유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요.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차 포럼이고요. 주제는 평생학습 체계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실 분들 그냥 제가 나중에 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오늘 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생학습 체계 발표해 주실 두 개 사업장은요. 한국무라타전자와 태웅로직스입니다. 두 사업장 다 직접 인사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이후에 저희가 오늘 토론자 두 분 모셨는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영섭 교수님 지금 현장에 나와 주셨고요. 경기대학교 류성민 교수님은 줌으로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한 이후에는 좀 여기 현장에 계신 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좀 사례에 대해서 같이 궁금한 것들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 좀 그 배울 점들을 함께 좀 찾아보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오늘 고용노동부에서도 와주셨고요. 또 몇몇 수행기관에서도 컨설턴트 분들 같이 현장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참여혁신의 박은순 기자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표해 주실 분들은 직접 앞에 나와서 해주시면 되고요. 발표 시간은 한 분당 한 25분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무라타전자의 박유선 과장님께서 무라타전자의 평생학습 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회사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그 일본 무라타 제작소라는 전자부품 판매 글로벌 기업이고요. 기업의 이제 한국 법인으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1980년도에 그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의 서울지사로 처음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01년에 한국무라타전자 법인으로 현지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MLCC나 필터 모듈과 같이 초소형 이제 전자 부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현재 서울 서초구에 본사가 있고 수원에 지점이 있습니다. 네, 약 2개의 사업장에서 200명 정도의 종업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컨설팅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B2B 기업이다 보니까 인플루어 브랜딩이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어 브랜딩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여러 가지 수상 활동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9년에 인적자원 개발 우수 기관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 컨설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력 규모는 약 200명 정도의 작은 회사인데 매출액은 1조 7천억 원 정도로 굉장히 큰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청년 친화 강소 기업으로 꾸준히 매년 선정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회사의 인력 연령대별 분포도를 보시면 20, 30대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항아리 구조의 그런 회사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업원들의 그 다양한 니즈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경력 사원 위주로 채용을 하기보다는 신입 사원 위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육성하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을 좀 더 육성시키고 장기 근속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던 차에 컨설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한 항목은 평생학습 체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직원들을 조금 더 육성하고 양성시킬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컨설팅 진행 내용은 먼저 역량 모델링을 먼저 구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인 교육 체계 구축, 그리고 경력 개발 경로의 체계화 검토,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역량 모델링 개선에 있어서는 공통 교육의 경우에 주로 이제 법정 의무 교육 아니면 소양 교양 교육 위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한지 종업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개선을 위주로 진행을 하였고요. 네, 종합적 교육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저희가 베스트 HRD 수상을 하였지만 교육 체계가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개발 경로의 체계화 검토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영업소이다 보니까 직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이 조금 더 본인의 그 개발 경로를 조금 더 이제 개발하고 다른 경로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책 여러 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체계화를 검토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역량 모델링 개선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직급별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사전에 종업원들에게 임직원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직원들이 참 성실해요. 그래서 응답률이 약 85.9% 정도 났고요.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약 85.9%의 응답률을 보였고, 그 이제 직원들이 직접 뽑아준 역량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들이 각각 생각하는 필수 역량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도출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그 역량을 도출한 범위는 사실 사원부터 부장, 대리까지 일반직 그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직과 관리직으로 지금 직책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관리직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그 전사, 그러니까 무라타 글로벌 전사에서 GLC라는 별도의 리더십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도출한 거는 일반직 위주의 역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원, 대리, 그 다음에 과장 이상, 과장부터 부장, 대리, 과장부터 부장, 대리까지 이렇게 묶은 이유는 일반직 중에 과장, 차장, 부장, 대리의 그 역할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모호하더라고요. 사업장 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과장부터 부장, 대리까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결과가 이쪽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사원들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를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상 분들이 생각한 역량들이에요. 그래서 사원급이라면 사원 스스로는 조직 내 관계 형성, 세밀 정확한 일처리,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리급들은 사원급이라면 무라타전자의 사원급이라면 정보 수집 및 관리, 창의적 사고, 유연성이 필요하다. 네, 과장급이 생각하는 사원급의 리더십 역량은 조직 내 관계 형성, 유연성, 즉각적 대응 및 실행. 그다음에 차장 이상이 생각하는 무라타의 사원급 리더십 역량은 세밀 정확한 일처리, 창의적 사고, 즉각적 대응 및 실행. 이렇게 각각 뽑아준 역량들을 도출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급하고 과장 및 부장 대리급 또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역량을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리더십 역량하고 공통 역량 이렇게 두 가지로 도출을 해보았고요. 리더십 역량은 직급별로, 그다음에 공통 역량은 전 사원이 갖춰야 될 역량 5가지 이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도출한 역량은 공통 역량으로는 신뢰, 고객 지향, 팀워크 및 협동, 도전 정신, 전문성 이렇게 5가지 역량이었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역량으로는 직급별로는 과장, 부장, 대리급은 코칭 및 피드백, 갈등 관리, 교섭력, 전략적 기획, 그리고 대리급은 참여적 의사소통, 설득 및 영향력, 안정 지속적 개선, 주도성이었고요. 사원급에서는 조직 내 관계 형성, 창의적 사고, 세밀 정확한 일 처리, 정보 수집 및 관리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관리직 같은 경우는 GLC 역량 항목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8가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경력 개발 경로를 체계화하는 그 작업을 또 수행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영업소이다 보니까 사실 그 사업장 내에 직무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영업 사원들이 전체 조직의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력 개발 경로에 있어서 영업 그룹을 제외하고 그 경영 기획 그룹하고 재경 그룹에 한해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영 지원 직군에는 B팀이라고 이제 다른 회사에서는 IT 쪽이라고 불리는 그 B팀이 있었고요. B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팀, 인사, 총무, 재경 이렇게 직렬이 있고요. 팀으로 보시면은 인사 총무는 한 팀으로 되어 있고, 재경이 이제 한 팀, B팀이 한 팀, 기획팀 한 팀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렬들이 어떠한 직무를 하고 있는지 문헌 분석하고 그 부서장님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B팀 같은 경우는 정보 시스템 및 IT 인프라 보수 운용, 시스템 개발 및 보수, 사내 어플리케이션 운용, 이런 직무들을 하고 있고 기획도 여기 보시는 이런 직무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 총무, 재경 각각 어떤 직무들을 하고 있는지 쭉 이제 나열을 해보았고요. 여기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이 여기 보이시는 대상에 보이시는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문헌 분석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어떠한 직무들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지 조금 더 이제 실무에 기반을 하여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직무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직무 내용을 도출을 다 한 다음에 각 직렬의 직무 내용을 직급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경하고 인사총무팀의 그 직렬 직무 내용 세분화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원 대리급, 그다음에 과장급, 차장 이상급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의 그 직급으로 구분을 하여서 각 직무별로 각 직급이 어떠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표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쪽은 인사총무팀인데요. 인사총무팀 같은 경우는 재경팀에 비해서 직무의 그 가지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훨씬 많고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직무 내용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이상 각 직급별로 어떠한 직무들을 수행해야 하고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기획 및 B팀의 그 직무 내용 세분화한 작업인데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획하고 B팀도 각 직무의 내용을 직급별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직무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가 사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14년이 되었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는 직원이 한 70명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 200명 정도 있으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급성장한 회사이어서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 좀 체계적인
직무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 스스로도 내가 사원인데 대리급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대리인데 뭐 과장급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불만들도 좀 있었고, 또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예전에는 대리급에 이런 업무를 했는데 그 실제 지금 대리한테는 그 업무를 못 시키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조금 더 이제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교육 체계 수립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각 직무별로 직급별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정리를 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 훈련이 필요한지, 어떠한 필요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지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그런 그 자리를 마련을 하였는데, 직무 교육 체계 수립을 위한 조사지를 저희 컨설턴트님께서 마련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이제 작성을 각 부서장님들께서 작성을 해서 이제 수집을 한 결과 이런 식으로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팀 같은 경우는 뭐 세부 활동을 이런 세부 활동이 있는데 이것의 중요도는 뭐 상이고 난이도는 중이고 뭐 숙련 기간은 1년 이상이면 숙련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될 수 있는 아니면 그 육성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그래서 교육 방법도 자기 학습, OJT, COP, 사내 집합 교육, 사이버 교육, 사회 집합 교육 이렇게 좀 체계화 시켜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아까 이제 B팀과 마찬가지로 재경하고 인사총무 직렬도 직무 교육 체계를 이런 식으로 수립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기획 및 B팀 직렬의 직무 교육 체계 수립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컨설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문헌 조사도 있었고,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직무 기술서나 이런 뭐 문헌들에 대한 그 분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서베이도 있었고, 온라인 서베이 임직원들이 임해 주었던 온라인 서베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여서 이렇게 교육 체계를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각 직무별로 이제 직무 교육 체계 수립을 하였는데, 그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교육 체계, 저희 전사의 교육 체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앞서 도출했던 그런 필요한 역량들, 기본 공통 역량, 그다음에 리더십 역량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여서 종합적인 교육 체계를 어떻게 하면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리더십 및 직급별 역량은 저희가 앞에서 그 도출했던 그 직급별 리더십 역량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교육 체계도를 조금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직무 역량에서는 앞에서 그 직무별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 교육 훈련 체계를 반영을 하여서 교육 체계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교육을 일단 체계화를 시켜놓고 직무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직렬이 인사총무 재경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인사에서의 어떤 직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총무에서 어떤 직무가 있는지 열과 행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서 이동 가능한 직무를 이제 판단을 좀 해주시라고 부서장님들께 부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까만 동그라미는 권장 경로, 하얀 동그라미는 가능 경로 이런 식으로 직무 가능 이동 가능 직무 판단 기준은 요 4가지로 해서 부서장님들께 의견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취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B팀의 직무 이동 가능 결과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스템 개발 및 보수를 하고 있는 직원이 권장 이동 경로가 정보 시스템 및 IT 인프라 보수 운용 또는 사내 어플리케이션 운용 이런 식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 향후에 그 업무 분장에 있어서 지금은 올해는 이 직무를 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 직원이 이 직렬 안에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재경 직렬이고요. 재경 직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보았고, 재경 직렬 같은 경우는 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재경 관련 전문가 트랙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았고, 또 트랙을 추가할 경우에는 대리 이후에 일정 기간 타 부서 관련 업무를 통해서 향후 해당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매니저 트랙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 보아서 CDP를 설정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재경 관련 전문가 트랙을 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레벨 1, 2, 3, 4로 이제 가면서 다양한 직무들을 경험을 해보고 또는 타 부서에서 직무 경험을 조금 더 쌓고 해당 분야의 총괄 매니저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길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인사제도 개혁을 하면서 그 전문가 트랙이라는 것을 마련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배경은 이제 직무는 또 한정돼 있고 회사가 영업소이다 보니까 직무가 한정돼 있고 또 직책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팀장이나 그룹장 이외에는 직책이 저희는 없거든요. 그래서 직책도 한정돼 있고 직무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젊은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사업장 내에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모티베이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다가 굳이 또 그 리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실무자로서 정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트랙으로 전문가 트랙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부장 대리까지 진급을 할 수도 있고 실무자로서 그 전에는 과장까지밖에 그 진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불만들을 이제 다 수렴을 하여서 부장 대리까지 일반직으로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가 트랙이라는 것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인사총무 직렬의 CDP 설정 방향이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체계화를 시켜보았고 인사총무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트랙으로 인재 양성 전문가, 인사기획 전문가, 인사평가 전문가, 그다음에 총무 총괄 및 운영 전문가 이렇게 4가지 트랙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이쪽은 기획 및 비직렬 CDP 설정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경영 지원 부서를 일단 처음으로 해보았고 그 다음에 영업 직군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제도 설계를 한 과정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컨설팅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훈련 체계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공통 역량을 반영을 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목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공통 역량을 반영을 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재상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공통 역량 총 5가지를 뽑았는데 이 5가지를 저희 인재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포스터도 제작을 하고 또 다양한 전파 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재설정하였는데요. 기존에 이제 탤런트 파이프라인이 존재를 하였는데 탤런트 파이프라인은 있었는데 각 그 직급별로 어떠한 역량이 필요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도출한 필요 역량, 리더십 필요 역량을 리더십 파이프라인에 접목을 시켜서 재설정을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직에서 이제 사원에서 시작을 해서 부장, 그다음에 상무까지 이렇게 진급을 할 수 있는 그 직급 체계가 되어 있는데 각 직급 체계별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여기 GLP라는 거는 상무로 진급할 수 있는 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분이 여기 패스를 해서 상무로 진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KLP라는 또 이제 이거는 저희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현재 4분 정도 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였고, 한 분은 이제 통과해서 부장으로 승진을 하셨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후계자 석세션 플래닝 그런 것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리더십 역량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수립을 한 내용이고요. 이쪽이 이제 실제 저희의 교육 운영 체계도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동기부여를 하고 성장을 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경력 개발 경로 설정 관련 간담회는 아직 진행은 하지는 않았고요.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그 공통 역량 5가지로 인재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인재상 전개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그룹장 분들이 총 8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가 그 역량이 5가지가 있잖아요. 그 5가지를 릴레이 형식으로 소개를 하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사총무 그룹장께서 기획 그룹장님에게 이분은 이제 임직원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이분은 이런 이 5가지 역량 중에서 어떤 역량이 출중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종업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팀즈를 통해서 사원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제작해서 이제 사무실에 비치를 해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의 공간에도 이런 조그만 스티커들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많이 노출을 하는 형식으로 그 인재상 전파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부착을 해놓고요. 회의실 안에서도 뭐 텔레비전 밑에 이런 스티커를 부착해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최대한 많이 노출을 해서 우리의 인재상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임직원 스스로 조금 이제 흡수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노력들이었고요. 향후 개선 과제로는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일단 교육 체계 관련 향후 과제로는 조금 더 이제 직군별로 확대를 해서 직무 역량을 도출하고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부 직군을 대상으로 경영 지원 직군만을 대상으로 경력 개발 관련 방향성을 도출했는데 향후에는 그 실행 계획, 그러니까 지금은 방향성만 도출한 상황이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면 실행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 목표 등과 연계한 직무 및 역량 기반 학습 체계 또 심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타 인사 제도랑 연계한 관련 상황에서는 저희가 뭐 이런 필요한 역량들을 도출을 했는데 했고 또 인재상도 만들었는데 그게 실제로 임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역량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사실 인사제도에 접목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평가 요소에 반영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교육 체계와 조금 더 깊게 연계를 시켜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일터혁신 컨설팅 그 지원 수혜를 받고 있는데 올해는 평가 체계 개선하고 임금 체계 개선 쪽 항목으로 그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체계 개선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역량들을 반영을 시켜서 평가 항목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무라타전자의 내용이었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여기 사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따가 토론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좀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마지막에 과장님 같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무라타전자의 박유선 과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직접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턴트가 자리에 있으니까 또 컨설턴트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 발표는 주식회사 태웅로직스고요. 김재열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용로직스 인사경영팀 인사 담당자 김재열 과장입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또 회사 소개하고 또 저희들의 이 긴 장정을 설명드리기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한 일터 형식 컨설팅을 통해서요, 또 현재 정착되어 가고 있는 사례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공유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저희 태용로직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컨설팅을 하게 된 배경과 성과, 그리고 현재 태용로직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용로직스의 회사 소개입니다. 태용로직스는 3자 물류 회사입니다. 즉 최상의 물류 서비스를 개발해서 화적에 제공하는 3PL의 선두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태용로직스는 보시는 것처럼 해상 운송, 내륙 운송, 항공 운송, 프로젝트 물류, CIS 물류 등 물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ISO 탱크 컨테이너까지 확장하면서 자타공인 물류의 선두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태용로직스는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보다 나은 물류 서비스 제공과 고객 확보를 위해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거점과 그리고 해외 지점 또는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주와 선사의 신뢰 관계를 견고하게 해서 신규 업체와 중소업체의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태용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입지로서 우뚝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용로직스의 주요 고객은 화학회사와 플랜트를 비롯해서 그 밖에 다양한 품목을 수송함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과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7월 기준 국내와 해외를 포함해서 약 490명의 임직원분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해서 2020년 12월 기준 약 3,06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태용로직스는 해외 이주 전문 기업인 GLS 코리아와 국내 화물 운송 전문 기업인 세중종합물류를 인수해서 글로벌 물류의 선두주자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기업 소개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용로직스는 성장과 함께 인사제도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터 혁신 컨설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먼저 인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장기 플랜을 먼저 그렸고요. 먼저 진행한 것이 직무기술서를 작성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사평가 제도를 피라미드 방식에서 매트리스 방식으로 바꾸고 평가 지표의 점검 그리고 반영 비율과 평가권자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면적인 인사평가 제도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임금 체계와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제도 고도화를 위해 일터 혁신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제도 정착과 실행을 위해서 열심히 날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니즈에서 이러한 것들이 출발을 했고 또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태용로직스는 정량적인 평가 지표만 있을 뿐 정성적인 평가가 사실상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인사평가의 니즈가 있었다는 것에 출발을 했고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유연 근무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육성에 대한 니즈가 일터 혁신 컨설팅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니즈에서 출발한 일터 혁신 컨설팅은 KPI의 운영과 효율적인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그리고 관리자 육성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추진 조직을 간단하게 보면은 디자인 팀으로는 인사 경영팀의 저희 팀장님과 그리고 저 그리고 영업에 저희 과장님께서 대표로 좀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운영위에서 그리고 직군으로는 저희가 크게 영업 직군과 영업을 서포트 해주는 업무직 그리고 앞서 그 무라타와 마찬가지로 관리직 이렇게 세 직군이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관리직이기 때문에 영업 직군과 업무직에서 저렇게 현업 팀장님들이 참여를 좀 해주셨고요. 또 일터 혁신 컨설팅, CMP 컨설팅에서도 같이 해서 이렇게 디자인 팀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황 진단을 통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보시는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된 내용인 모듈 4번째 평생학습 체계에서는 직무 전문 교육 과정과 그리고 관리자 육성 교육 과정을 설계한 것과 함께 운영 체계를 검토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로직스는 제가 입사했을 때 직무 전문 프로그램이 부재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도 교육을 듣고 역량을 키울 수 있었지만 자타공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선두기업이라고 하는 업계의 레로라 하는 태용로직스에서 사내의 지식을 어떻게 하면 내재화되어서 공유할 수 있을까 해서 그 고민이 시작이 됐고요. 현재 M&A에 필요한 관리자급 인재가 필요하나 현재 부재하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함과 함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데서 컨설팅을 스타트했습니다. 자, 현황 분석을 보시면 외부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빠르게 트렌드가 변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학습해야 하는 것. 내부적으로는 기업 규모의 성장의 가속화와 함께 그것을 뒷받침해줄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캐치를 했고요. 실제로 직원들도 교육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했고 때문에 기업과 함께 본인도 성장하고자 하는 교육의 욕구가 있음을 우리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디자인팀은 세 가지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직무 전문 교육 과정을 설계, 그리고 관리자 육성 교육 과정을 설계, 마지막으로 사내 강사 제도를 통해서 사내 강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 과제인데요. 직무 전문 교육 과정 설계를 통해서 교육 과정 도출은 물론 직무 기술서 재검토를 할 수 있었고요. 관리자 육성 교육 과정 설계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도출과 함께 사례 조사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내 강사 육성을 위한 체계적 커리큘럼 개발과 인센티브 강화 등의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그 결과 교육 예산의 전년 대비 약 260%를 증가를 했고요. 증가해서 더욱더 교육에 강화를 시켰고 사내 개발 교육 프로그램은 6개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자 육성 교육 과정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테슬라라고 하는 교육이 진행이 되었고 사내 강사 역시 과정을 통해서 4명이 선발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컨설팅 그럼 세부 추진 결과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기술서는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익숙한 직무기술서를 적어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저희가 원하는 니즈에 맞게끔 기재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터혁신 컨설팅의 가장 큰 장점이 전문가와 함께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컨설턴트와 함께 직무기술서를 재정립을 했고요. 직무교육과 관리자 육성 교육 과정을 1차로 설계, 직무 전문가를 통해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인사, 재무, 회계 등과 같은 관리 직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일반 기업의 직무 구성과 유사를 하죠. 저희 또 아까 그 앞서 발표한 걸 보고 저희가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때문에 외부 교육의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외부의 교육 사례가 많아서 기업의 특화 전문 교육 과정으로 별도로 저희가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해서 여기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에서 1차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취합을 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교육의 적중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인터뷰가 저희는 이게 직무 전문가라고 하는 각 그 팀의 팀장님들을 조금 초빙을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직원의 니즈를 반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경험이 많고 또 좀 더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팀장님들은 팀을 이끌어내는 애들, 우리 팀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팀장님 위주로 인터뷰를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영업직과 업무직을 통해서 각 직군에 맞는 기초와 심화 교육 과정을 구분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도 저희가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외부 저희 한국통합물류협회나 키파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를 해주셔서 이걸 바탕으로 영업직 분들께 이 교육 과정 중에서 본인의 어떤 사원급 그리고 과장급에 필요한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도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물류 영업이라는 그 어떤 교육 과정들이 앞서 말씀드린 외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이 맞다라고 제안을 드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저런 예시를 보여드리고 현업에서 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도 이러한 그 결과물의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조금 담백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태용로직스도 좀 많이 성장을 좀 급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갖추기 전에 성장을 했어서 어떤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러한 컨설팅 같은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터혁신 컨설팅을 좀 2년 정도 진행을 이제 했었는데 때문에 그러한 교육 과정들을 다 좋다고 저희가 반영을 할 수는 없어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나름대로 인터뷰를 바탕으로 최소한으로 좀 줄였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였고 기초 역량과 그 전문 역량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그 사원부터 대리급, 과장 이상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저희가 우선은 2021년 태용로직스 교육 플랜이라고 교육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교육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사내 강사의 어떤 운영안을 강화를 하겠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외부 강사분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외부 강사분들이 교육을 하면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지식에 대해서 사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에 출발을 했고, 저는 뭐니 해도 저희 태용로직스가 물류업계에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공유되고 지식이 내재화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내 강사 육성을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을 경영진 분께 했고요. 그래서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사내 강사를 육성을 하겠다를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직원분들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을 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전문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F2라고 하는 우리 그 사수들 그리고 내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 더 헌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러한 과정대로 진행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서포트를 하겠다, 인사에서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해줄까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내 강사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점점 M&A도 하고 또 부서가 인력이 많아서 부서가 새로 생기는데 그 부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자급의 인재가 좀 부재하다라는 점에서 관리자 육성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순서는 벤치마킹과 현안 분석, 그러니까 저희가 자사에서 동종업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가 사실 이러한 것들을 인터뷰하기가 사실 어렵고 인터넷 정보에 나온 거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님께 당연히 사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좀 소통을 했지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이직하신 분들 중에서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께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사례들을 많이 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니즈는 있지만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는 크게 뭔가 사례를 도출을 받지 못했고요. 대기업의 운영 사례 같은 경우는 뭐 LG 버만 판토스라든지 삼성 글로비스라든지 또 LG는 이나원에서 교육이 굉장히 좀 많이 유명한데 롯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명함 아름아름해서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떠한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바로 적용하는 건 사실 좀 어렵지만 뭔가 이 프로그램, 이 컨설팅 자체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는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됐다는 것은 충분히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직스 현안 분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님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고 관리자로서 갖춰야 될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관리자 육성 교육 과정과 설계 방향 검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저희 컨설턴트 분과 많은 소통을 해서 어떠한 역량들이 과연 필요한지 그리고 그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교육 과정을 조금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 프로그램과 교육 시스템을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세부 추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립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보시면은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일에 의한 육성도 있지만 교육에 의한 육성과 전략 과제에 의한 육성을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의 지식을 조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학습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 뭔가 그 도구를 주고 뭔가 사냥을 해라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도구를 주는 어떤 교육에 의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 과제에 의한 육성.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책상에서 백날 공부 잘해봤자 현장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약간 이런 거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과제를 주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 포인트를 육성을 해야 된다를 조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자 육성 같은 경우는 교육에 의한 지식 육성과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과정 중에서 뭐 아덴자나 뭐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뭐 인사, 회계, 재무,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 트렌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사내 MBA로 좀 커버하는 거, 그리고 뭐 직무 전문 교육 과정도 교육 과정을 제가 특강 형태로 해서, 왜냐하면 직무 전문이 사실 이미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거는 약간 트렌드를 좀 배울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특강 과정으로 저희는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역량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런 관리자분들은 해외 주재원 법인장으로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국내에서 계속 있다가 해외적인 글로벌 마인드, 그러니까 단순히 업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라든지 뭐 메일을 어떻게 쓴다든지 뭐 어떻게 또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역량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교육들이 사실상 여기 계신 분도 있겠지만 뭐
관리자 육성 교육입니다. 와서 들으세요라고 하면은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교육이구나, 또 사람 귀찮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업분들은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많은 메일들을 보시고 굉장히 많은 통화들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희 테크놀로직스 인사 경영 팀 같은 경우는 이 직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좀 더 호기심을 자극하고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잘 쇼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그냥 관리자 후보 육성 아카데미입니다가 아니라 이걸 좀 재밌게 풀어내보자라고 해서 테크놀로직스 스페셜 리더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줄여서 테슬라라고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했더니 사람들이 야, 그 관리자 육성 교육 아카데미부터 봤어가 아니라 야, 테슬라 알아? 테슬라 일기 뽑는데 이런 식으로 회자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뭐 이런 테슬라는 저희 테크놀로직스 경영지원본부의 최홍식 전무님께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셔서 그래서 테슬라를 저희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과정은 글로벌 역량과 MBA 직무 전문 특강으로 구성이 됐고요. 각 과정별로 글로벌 역량 과정과 MBA 과정은 8주씩 해서 총 16주로 진행을 했고요. 직무 교육 과정은 특강 형태로 2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이러한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테크놀로직스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일정은 좀 변동이 있지만 테슬라 1기가 모집이 작년에 됐고 올 설 연휴 이후에 스타트가 해서요. 추울 때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역량 과정이 되고 지지난주에 사내 MBA 과정을 마치게 되었고 이번 주 직무 특강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 대망의 수료식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사이클이 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과제에 대한 육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내 MBA 과정 중에서는 저희 경영진이신 한재동 회장님께서 던져주신 회사에 어떤 전략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프로젝트는 수료식에 프로젝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그러한 어떤 보고서를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내 강사입니다. 다시 넘어와서 직무 전문 교육 과정 중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포워딩 기초 교육입니다. 포워딩 기초 교육과 그다음에 미수채권 관리 이런 교육이 있는데 우선은 포워딩 기초 교육의 대상자를 우선은 영업이나 업무 실무자가 아니라 저희 관리직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니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에 대해서 현업에 대해서 지식도 없으면서 저희가 뭔가 왈가왈부하고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참여율도 적고 저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다 보니까 사내 강사분들도 더욱더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내 강사 그러면 어떻게? 왜냐하면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이거를 만드는 것들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내 강사에게 인센티브를 조금 강화를 해주자라고 컨설턴트 분들께서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시간당 돈만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컨설턴트 분과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교재 연구비, 개발비 어떤 지식에 대해서 비용도 주고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강의 스킬이 없기 때문에 강의 스킬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많은 또 교육들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 테크놀로직스가 작년에는 없었던 교재 개발 연구비라든지 강의비도 시간당 더 해서 직원들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들을 저희가 한번 저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열티 때문에 해당 직무에 2년 이상인 대리 이상 정도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나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발표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 일터혁신 컨설턴트를 하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그 지난 2년 동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우물안의 개구리였던 부분들이 그 노사발전재단에서 좋은 제도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례들을 학습을 하고 또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정말 이게
정착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행했을 때 그 희열감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러한 어떤 BP 사례들이 많은 기업들에게 전파가 돼서 뭔가 인재를 육성을 하고 기업들이 좀 더 성장을 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